11월 19일입니다. 2024년도에 대한 증시 예측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한 6-7차례 정도 올렸는 동영상 있죠. 2023년을 예측하면서. 그래서 2023년을 예측을 하면서 올렸는 동영상 속에서 이제 원래 주식을 하면 1년 뒤에 예측을 하려고 들어요. 근데 미리 이야기하는데 그 맞추는 사람 없다 알았지. 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 그렇지만 그 예측을 할 수 없는 걸 예측을 해갖고 어떤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뭐 인간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시를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내년장에 대한 예측들을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죠. 그거고 그런 예측들 어느 정도 몇 개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어야 주식이 잘 돼.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턴이 원래 그 4월 달에 3월 말쯤에 제가 한 갑니까? 저는 현금 비중을 최대로 많이 하고 그 단타만을 하겠다라는 거는 예측된 시나리오 중에 한 개가 왔다 갔다 그리는 장일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 시나리오가 한 개 있었어. 그 가능성을 높게 받는 거야.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2024년을 예측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그 시나리오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시나리오 중에 뭐가 나올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첫 번째 시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기간 예측을 하나 해보려고 해. 원래 기간 예측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 상반기가 되면 어떻게 되고 후반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는 그런 데이터들 예측은 되게 어려운 건데 그 예측을 하나 해보려고 하고 그 근거는 어디서 가져왔나 하면은 이전의 데이터들을 참고로 해서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측. 금리 인상의 후반기에 들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주식이 바닥에 일어났는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옛날 데이터들이 있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2023년도 12월을 금리 인상의 그 종결점으로 본다면 종결을 할지 뭐 더 올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 친다면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쳐요. 그래 친다면 보통 주식은 바닥을 언제 잡노 하면 6개월에서 1년 뒤에 바닥을 잡는 게 그 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면 그 2023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을 스탑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스탑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이래 말하는 거야. 주식의 바닥은 2023년도 6월부터 12월 사이야. 그러니까 1년 뒤에 이거가 끝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뒤에 바닥이 형성이 된다는 거지. 부동산은 보통 주식이 바닥을 잡고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뒤에 그걸 그러니까 바닥이 잡혀. 그럼 부동산 바닥은 언제란 말이고. 2024년도 6월이 증시 바닥이었다면 12월에서 2025년도 3월에서 6월 사이 여가 될 거라는 거지. 이게 턴이 예측하는 첫 번째 증시 2024년도 증시의 기간만을 본 예측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각도로 또 생각을 하는 지점은 또 하나 있어. 근데 오늘은 이야기만 하나 해볼게. 그러니까 다른 예측들 시나리오는 이 시간 이후에 계속 올려볼게요. 그러면 예전의 데이터들에서 이 시나리오가 형성이 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났었노 하면 리만 브라더스나 금융위기 그 다음에 뭐 모기지론 같이 임팩이 들어갔고 그 어떤 충격이 이빨 들어보는 게라 그러고 바닥이 형성됐거든. 금리 인상의 후기에 위의 시나리오가 형성이 되는 첫 번째 그가 뭐 하면 임팩이 들어야 돼.
그 임팩이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뭐고 이제 금리 인상 고말 거야 이런 어떤 하여튼 6개월 정도 안에 6개월에서 1년 안에 이제 증시는 바닥을 형성한 이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근데 이 임팩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에서 임팩이 있는 거를 인정을 안 해. 임팩이 있는 거를 안 하고 임팩이 없는 거를 그 원한단 말이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그 이 두 개 중에 한 개가 일어나야 되거든. 임팩이라는 거는 어떤 거고 하면 부동산에 예를 들면 금융위기가 뭐 온다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근데 지금 이거 미국이 싫어하거든. 미국이 싫어하니까 임팩이 없는 상황들로 일어날 수가 있어. 임팩이 일어나면 이래 놓고 정신이 이래 되거든. 이래 갔다가 푹 박았다가 여기서 대꾸 밖으로 치다가 이래 올라오면서 바닥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전까지의 시나리오였어. 그런데 지금은 임팩을 원하지 않거든. 그래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돈을 계속 부주거든. 구제금융을 미리 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오면 주식은 이렇게 가다가 약간 뭐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다가 이래 올라가는 거지. 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바닥이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고 바닥은 형성되고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 좀 빠지는 거 걷다가 바닥인 거 걷다가 주식은 죽을 지경이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주식이 올라와 있는 이 시나리오가 하나 가능해. 그 1번, 2번 시나리오 중에 어느 게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 급박한 추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걸 원하지 않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1번, 2번 시나리오 중에서 미국에서 추구하는 건 이거더라도 1번 시나리오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더 높아. 미국보다는. 왜 그러고 있까네. 미국에서 우리나라 뭐 부동산 위기를 감당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데이터를 디펜던트 하면서 미국 데이터만 분석을 하면서 그 지금까지도 그렇잖아. 미국은 한국의 상황을 봐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에서는 이걸 추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일어나 볼 수 있는 게라. 다르게 얘기하면 그 뭐 PF 대출이나 부동산 예를 들면 그런 거로 인해 갖고 저 금융기관이 부실해진다든지 그런 게 모기지론 아이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을 추구를 하고 있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2번을 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1번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나라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 시나리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일어난다가 아니고. 근데 터니 개인적으로 보기는 이 시나리오가 일어나면은 그 오히려 주식은 깔끔해져. 그러니까 무슨 PF 물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안 됐지만 이게 싹 정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 올라오거든. 이 시나리오가 되면 주식은 굉장히 어려웠죠. 왜?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이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안 오르는 거 끝이 보일 거거든. 그러니까 있잖아. 근데 1번, 2번 시나리오 어떤 걸 보든지 간에 박살이 나도 사야 된다고 보고 또 뭐고 이런 행보를 해가도 요래 잘 내려갔을 때 사야 된다는 턴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 우회됐든 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각설을 한번 해보면 기간 예측으로 보자면 이전까지의 히스토리컬한 이벤트 사건들로서 예전의 역사를 보면 6개월이야 혹은 1년이야 그 기간 안에 주식은 바닥을 형성했던 경우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내년이 바닥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까지 되자. 그 다음 째 뭐 부동산은 그 뒤따라서 약 한 6개월에서 1년 뒤야 혹은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뒤야. 그러니까 내년 후반기 아니면 후내년 뭐 상반기 어디에서 바닥이 온다는 거가 역사적인 그 기간 예측으로 보면은 명확해. 근데 내가 이거는 꼭 맞는 건 아니랬겠지. 기간이라는 거는 항상 연기될 수 있다 하는 걸 까먹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시나리오였는데, 그러니까 6개월이나 12개월 안에 무슨 큰일이 한번 터져야 되는 거지. 이제까지 논리에 취하면. 근데 미국에서 원하지 않고 있어. 연준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누구한테? 미국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충격들이 나는
일어나면 해결하리라고 봐. 그 2번 시나리오가 유효하리라고 보는데 나는 웬만하면 2번으로 갈 것 같아. 미국은 충격은 들어도 잠시일 거야 아마. 주식 사야지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나리오가 안 일어날 것 같아. 미국에서 좀 기침만 하면 우리는 감기 걸린다 이 말이다. 그래서 충격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높아. 충격이 들어온다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들어올 가능성들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1번 시나리오에 따르자면 주식의 그 어떤 지금 금리 인상의 후기에 혹은 멈춰있는 기간에 들어오는 충격파에서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게 명확해. 그렇게 본다면 이전에 턴이 270에서 주식을 사세요 하는 그 논점이랑 이 결은 같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내년에 있어가도. 그러니까 알아듣겠죠. 자, 그렇다 치고 2번 3번 시나리오는 추후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날 2024년도를 보는 턴의 첫 번째 그 예측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간 예측으로 보자면 내년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로 보여. 뭐가 주식이. 그리고 단순한 기간 예측의 역사적 시나리오로 패턴 분석을 하자면 어디 갔냐? 24년도 후반기에서 2025년도 바닥 거기서 부동산 사야 되겠지. 라는 게 턴의 이제 그 기간 예측만으로서 분석은 그렇게 보여. 이까지 됩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임팩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있을지 없을지 턴도 몰라 라는 걸 까먹지 말고, 그 다음 째 라스트 이야기는 뭐가 하면 기간 예측은 누가 하든지 간에 다 틀린다 하는 걸 명심을 하시고 내년 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개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려고 기간 예측을 하는 거지. 그 기간 예측은 예언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년 예측은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하는 걸 명심을 하시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잡아가는 거야. 그러고 또 1번 시나리오가 나왔다가 2번 시나리오가 나왔다 그래 할 수도 있어. 그럼 대응책들이 있으면 쉽겠지. 그런 취지에서 내가 올리는 거니까 그 1번 시나리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내년 한 해 동안은 이 시나리오를 외우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지금부터 올리는 시나리오들은. 그래야 장이 바뀌면 그 시나리오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겠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는데. 자, 마무리 진짜 할게요. 턴이 내년을 바라보면서 그 기간 예측만으로 금리 인상의 후기에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나서 보통 어떨 때 바닥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고, 역사적 수치로 분석을 해보니까 약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그리고 그 부동산은 약 한 3개월에서 그 증시가 바닥을 찍고 나서 말이다.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한 12개월 뒤에 바닥을 형성해. 그게 내년에 6월부터 12개월 사이 내년이 바닥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지점을 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는 꼭 맞는 게 아니니까 잘 보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임팩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 하는 거.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거는 몰라. 그리고 임팩이 들어왔는 때는 훅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고, 임팩이 안 들어오면 어디가 바닥인지 그 시간에서는 잘 몰라. 그런데 어느 시점이 보면 그거 바닥이었구나, 이런 상황들로 될 가능성이 높지. 그 둘 중에 어느 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간이 되는 대로 2024년도에 대한 분석들을 계속 올릴 테니까 오늘은 아주 격렬하게 기간 예측을 한 해봤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것 좀 해놓고 오늘은 일을 좀 해놓고 턴어라운드 종목을 한번 올려볼까 싶기도 해. 새로운 턴어라운드 종목들. 예,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11월 19일 2024년도에 대한 예측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끝.